우리의 마음속에는 치유의 항체가 있는데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아마 의지와 별개로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원천적인 힘, 즉 무의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힘은 잠을 잘 때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작동을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무의식 세계, 즉 잠재의식이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두뇌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가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가상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존재하며 인류는 밝혀지지 않은 그것을 믿는다. 아마 기적을 믿는 것과 같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믿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확실히 규명된 상태는 아니지만 뇌의 일부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실제, 즉 영적인 실제와 같다고 본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잠들지 않고 절박한 상황이나 위기로부터 탈출을 위한 경고를 보낸다. 만일 자신이 이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기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재물, 명성,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 시술화되었다. 암시의 힘을 믿고 자기가 뜻한 바를 반복적으로 암송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위력이 대단하다.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은 실로 기적과 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을 이미지로 머리에 새기면 기대 이상의 상황을 실현하게 된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본다. 그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예상치 않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이나 창작 활동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는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암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의 그림, 즉 상상을 그려내고 그 생각을 움직여 가상의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런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기 암시를 하면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감이라는 잠재의식을 체험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잘 결합하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과 무의식이 잘 결합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암시를 하고 그것을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현실적인 과제가 된다. 무의식을 깨우는 최상의 방법은 생각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때 그것이 나에게 이롭거나 해롭거나 그것을 알았다면 이론적으로 거듭 상상을 되풀이하라. 그러면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는다. 이와 같은 방법이 처음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주제를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암시는 아이의 교육에도 분명 도움을 준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 무렵 아이 침실로 간다.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2m 정도 떨어진다. 그 상태에서 건강, 공부, 품행 등 아이에게 바라는 소원을 암시법으로 20회 정도 암송을 한다. 그런 다음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을 나온다. 이런 과정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이가 잠이 들 때 아이의 몸과 의식은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부모의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결국 암시에 걸린 아이는 부모가 소망하는 대로 의식이 형성된다. 역자 박종익. 에밀 쿠에시를 생각하면서. 에밀 쿠에시는 벗겨진 이마와 숱이 적은 백발의 머리에 작은 체구이지만 몸은 야무지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짧은 흰 수염과 백발이 인상적이다. 언제나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눈을 보면 일상의 삶을 사랑하는 따스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명랑하면서도 친절한 인상을 준다. 쿠에 씨는 작은 눈으로 무언가를 관찰한다. 그때 눈가에 장난스런 주름이 생기는데 그가 눈을 감고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고상함이 느껴질 정도다. 쿠에 씨의 강연은 쉽고 활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쿠에 씨는 일상의 것들을 예시 삼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쿠에 씨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세상에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쿠에 씨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것으로 더 잘 알려졌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남을 자기처럼 사랑했다. 쿠에 씨는 1857년 2월 26일 트루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철도원인 서민 가정에서 자랐다. 쿠에 씨는 어릴 적부터 과학에 재능을 보였다. 과학의 꿈을 품고 성장한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과학학교를 선택했다. 그는 첫 해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침내 목매디로 학교에 합격했다. 합격한 그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쿠에 씨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시골 풍경을 보면서 생활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철도원이었기 때문에 남프랑스를 오가는 동안 전형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까? 서민들은 순박하고 친절하다. 그 어떤 특별한 꿈도 기대도 없는 오로지 그날그날의 생계에 몸을 바치는 부지런한 노동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착하고 정직한 서민들이다.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란 쿠에 씨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지난날의 겸손함과 소박함을 잃지 않았다. 학교에 들어간 쿠에 씨는 화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학업을 지속하기에는 가정 형편상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쿠에 씨는 돈이 안 되는 화학 공부를 할지 돈이 되는 약학 공부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결국 쿠에 씨는 현실적인 약학 공부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젊은 쿠에 씨는 트로아 약국의 약사로 일을 했다.
일을 하는 동안 순수 화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전공 교재나 실험 도구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약사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현실에서 쿠에 씨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는 다른 화학 분야로 눈길을 돌렸다. 쿠에 씨는 생각했다. 생각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실험실, 즉 사고와 행동을 통한 화학 쪽을 선택했다. 쿠에 씨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증명할 수 없는 화학을 심리학적 표현으로 시도했다. 이것은 쿠의 심리학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므로 기억해 둘 만하다. 그는 물질이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정신 상태도 물질과 원자의 방식을 인용해서 표현했다. 그가 주장하는 의식, 깨어있는 상태, 상상, 없는 것을 재생하는 마음의 작용, 의지력,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힘 등은 독립된 요소로서 결합하고 반응한다. 이것은 당시의 심리학적 경향인 연속성의 개념과 성질이 다르다. 쿠에 씨의 심리학은 이론적으로 단순했기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외과의 이론을 경시하고 화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화학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쿠에 씨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몇 개의 머리 모양을 조각했다. 조각품은 직접 손으로 만든다. 정신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이처럼 진흙을 붙여가며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조각품처럼 조형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일이다. 쿠에 씨는 1885년 28살이 되던 해에 트루아의 작은 진료소에서 리에보 씨를 처음 만난다. 그것이 그에게 일생을 결정할 만한 전환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이 잘 통했다. 시골 의사인 리에보 씨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천재적 소양을 지녔다. 그런 그가 쿠에 씨에게 최초로 암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물론 암시의 기적을 시현했다. 리에보 씨는 낭시의 진료소를 개업했다. 여기서 쿠에 씨는 베른하임과 여러 이론가들을 만난다. 이들을 통하여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제 쿠에 씨는 명성을 얻었다. 명성을 얻은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의 품성을 익히 알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다. 처음에는 인근의 사람이 찾아오더니 멀리 영국에서도 쿠에 씨를 보기 위해 낭시를 찾았다. 정직하고 순박한 그는 이런 일들을 보고 놀랐다. 그 뒤로 그의 사상이 유럽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리에보 씨의 실험 조교로 있던 쿠에 씨는 실습을 마친 뒤 최면 암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의사 리에보의 방식이 모호해서 실험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방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쿠에 씨는 직접 만지고 다루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난해한 실험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런 그가 실험을 통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에 앞서서 관찰은 최우선적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전 연습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두상을 관찰하고 조형하는 재능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는 일상적인 관찰을 통하여 함축적인 원리를 발견했다. 이 점이 주는 교훈은 일상의 관찰이 과학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의 재능과 능력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과정에서의 방법도 참고해야겠지만 관찰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다분히 학문적이다. 그런 교육은 사고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겠지만 관찰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이론적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실용적인 면을 외면하고 지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관찰의 재능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손수 손으로 만드는 교육과 관찰하는 교육을 병행했다. 그것은 관찰이 지식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삶을 사는 동안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쿠에 씨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토록 하고 싶은 연구를 중도에 포기할 사정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 현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그의 과학은 속임수가 아닌 정당한 것이다. 자연스레 치유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일은 학문적인 지식을 뽐내는 거칠의 지식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된다. 쿠에 씨는 순수한 열정으로 관찰을 했고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끝없는 관찰을 지속했다. 같은 시술 조건에서의 처방과 변화,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에 의한 심리 효과 등은 관찰자 쿠에 씨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된 그의 관찰 본능은 마침내 무의식 속에서의 자기 암시라는 논문으로 탄생했다. 당시 시장 원리가 성행하는 미국에서는 낭시 학교의 사상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인기에 편승한 흥미롭지 않은 논문들이 마구 쏟아졌다. 쿠에 씨는 그 논문들을 보고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찾았다. 미국에서 발표된 어느 논문이 난해하다는 평을 받자 쿠에 씨는 그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원인을 찾던 중 핵심적인 실험의 결과를 발견했다. 의사 리에보와 만난 이후로 알고자 했던 기초 원리를 그는 그때 알았다고 확신한다. 이 무렵이 1901년이다. 그는 연구한 것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최면을 걸었다. 즉, 최면수를 쓴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수년 동안 축적된 결과물이다. 예상 밖의 결과는 최면을 건 시술자와 최면에 걸린 피시술자의 상상이 서로 갈등을 할 때 일어난다. 치료 효과는 최면을 건 시술자와 최면에 걸린 피시술자의 상상이 일치할 때 극대화된다. 치료에서의 행위나 일상 속에서의 행위는 끊임없는 갈등과 실패의 연속이다. 이것을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아닌가? 즉,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상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상상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쿠에 씨의 사상 두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상과 의지의 작용이다. 상상, 즉 무의식과 의지의 작용은 수능의 정도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다. 암시작용은 암시를 거는 시술자가 아니라 순전히 피시술자의 상상에서 시작된다.
이런 경우 암시나 최면을 걸 때 대부분의 시술자들은 크게 요동치는 피시술자의 갈등을 목격하게 된다. 상상과 의지가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상상, 즉 무의식을 못 이긴다. 두 번째는 쿠에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크게 결실을 맺었다. 그는 이 개념을 연구하여 법칙을 만들었다.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지는 상상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한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작은 돌만 보아도 피하려 한다. 그러다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웃지 않으려고 웃음을 참는 사람이 있다. 이때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한들 그 웃음은 터지게 마련이다. 아니, 노력하면 할수록 그 웃음은 더 크게 터진다. 이러한 법칙은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에서 큰 갈등으로 나타난다. 승자는 언제나 무의식이다. 암시의 힘이 강할 때 무의식은 따라온다. 이것이 암시의 효과이다. 피시술자의 상상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쿠에시는 최면술을 그만두고 피시술자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도록 가르쳤다. 점점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암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쿠에시는 암시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끼친다고 확신했다. 이것은 암시 시술이 사마귀를 사라지게 했다는 로잔느 박사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쿠에시는 일상에서 많은 사실을 알아냈다. 일상에서 발견한 시술 방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었다. 쿠에시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퍼붓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해도 그가 변신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그의 변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그에게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 첫 번째는 집중의 가치이다. 하나의 생각이 발전하여 암시에 힘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암시의 실행을 위해서는 단조로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카토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호민관에서 카르타고는 멸망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결국 끈질기게 버티던 카르타고를 무너뜨렸다. 이와 같은 생각이 힘이 된 것도 사실이다. 쿠에시의 방식이 꼭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에시는 인기가 대단했다. 종종 그의 성공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쇼나 돌팔이를 구경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성과를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해나 편견을 버릴 것이다. 쿠에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을 지나갔다고 가정하자. 그때 지배자나 귀족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인상을 쓰면서 사기꾼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쿠에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청중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만 했으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는 흙 속의 다이아몬드이다. 원석과 같은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쿠에시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다. 특히 제자들 중에는 쿠에 씨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펼치고 있다. 바셋 의사, 프로스트 박사, 윌리엄은 낭시 학교에서 암시법을 공부했다. 그런 후 영국에서 개원을 하여 암시법 시술을 시작했다. 영국의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쿠에이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그의 독창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쿠에 씨가 태어난 프랑스나 다른 지방에서는 쿠에 씨의 시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쿠에의 사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암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제임스 씨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사고가 거쳐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사고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 이 단계를 넘어갈 만큼 사상이 성숙될까? 학계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가 의사가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낭시 학교 출신의 의사들도 무시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낭시 학교의 이념인데 그 이념은 의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낭시 학교는 교육과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과 관련된 분야에 무관심할 수 없다.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연설한 E.W. 바네스 씨의 설교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몇몇 성직자는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할 것이다. 몇몇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혀 놀랄 것이 못 된다. 비록 쿠에의 원리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정신이 신체에 반응한다는 점은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쿠에 씨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드물다. 낭시의 기적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런 그의 업적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강렬하게 이어질 것이다. 제네바에서 샤를 보드엥